문학이라고 하는 수업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방학을 했는데도 무슨 수업 영상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방학을 했다고 공부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국어 공부는 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업을 나름대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최근에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느꼈던 아쉬움이나 좋았던 점을 적어달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거기는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았었죠. 여러분 이름을 쓰게 하고, 왜냐면 출석 체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다음에 아쉬운 점, 좋은 점을 써달라고 하니까 정말 아쉬웠던 점을 막 내면에서 그대로 꺼내서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막 나쁜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진짜 막 꼼꼼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1년 동안 뭐 즐거웠고,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한 게 아쉬웠어요. 막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막 써줘서 선생님이 정말 기분도 좋고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흐뭇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발견됐던 것 중에 이제 몇 명 친구들이 많이 좀 써줬던 게 내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예의 바른 학생의 뭐 인사치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내년엔 선생님이 휴직을 하는데 만날 수 없는데 하는 생각에 선생님이 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번 방학 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기획한 게 이 시대가 낳은 문학이라는 수업입니다. 그럼 진짜 시대가 낳은 문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왜 기획하게 됐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영역을 공부할 때 우리가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하나하나 막 양치기 하듯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 방법이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르면서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문학교과서의 목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갈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시문학, 소설문학, 극문학, 수필문학, 그래서 그 갈래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문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원의 경우는 뭐 시의 이미지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특징이라든지 갈래적인 특징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론에서 배웠던 걸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건 소설도 극문학도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말 잘 배웠으면요, 우리는 이론을 작품에 적용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배웠던 작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작품이 나와도 충분히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사실 그렇게 막 잘 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신을 공부하다 보면 흔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 다 외워요. 암기하고 필기했던 것들 막 다른 반 친구, 다른 선생님 거 필기까지 다 가져다가 낱낱이 다 베끼고 그걸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가요. 왜냐면 선생님도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수능의 경우는 정말 많은 문학 작품의 범위가 있고 그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가 있기는 하지만 범위가 진짜 넓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외우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범위가 진짜 넓지만 내신의 경우는요 6, 7작품 정도 한 시험에서 그걸 시험에 내기 때문에 정말 작정하고 달달달 외우게 되면 아무리 꼬거나 어렵게 내려고 하거나 하더라도 학생들이 진짜 정답률이 높아지고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낼 수 있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등급도 나뉘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방법으로 막 외우고 암기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머리에 빡 집어넣은 것들을 금세 또 까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외우는 방식의 시험 공부 방식은 길게 봤을 때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관통할 수 있는 공부 방식을 사실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흐름을 한번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리고 방향을 잡아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의 큰 그림은 뭐냐면요. 어떤 작품을 읽거나 만나더라도 우리가 꼭 시험이 인생의 목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거나 글을 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 배웠던 거,
어떤 유형의 갈래의 작품을 배웠을 때 이렇게 읽어내면 된다고 했던 어떤 진짜 알맹이, 틀, 뭐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인지한 뭐 학습자가 또는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작품을 읽어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의 큰 그림일 거예요. 우리는 그 의도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경우는요. 첫 번째는 갈래에 맞춰서 갈래의 특징들을 내가 먼저 일단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아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걸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교과서에서 한 문학의 한 부분은 그런 갈래라면 또 다른 한 부분은 문학사예요. 그래서 우선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작품을 이해해보는 연습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대가 낳은 문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기획해봤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개화기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까지 아우르는 현대문학 작품의 흐름, 요거를 같이 공부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같이 공부해볼 예정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잘 녹여내고 있죠. 사실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다양한 예술 분야들이 모두 우리의 삶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막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죠. 근데 그거를 노래나 뭐 이런 가락으로 표현하면 음악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림이나 어떤 조형물로 표현하면 미술이 되는 거고 글로 표현하면 문학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하거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암기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걔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실은 문학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주체로서 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독자가, 훌륭한 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걔는 막 정말 까칠해. 막 툭 하면은 약간 좀 거친 언행을 하고 나한테 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난 걔랑 약간 멀리하고 싶어. 근데 막 진짜 막 급동이 막 마려워가지고 막 화장실에 달려가다가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진짜 운 나쁘게 막 부딪힌 거예요. 근데 난 너무 급해서 간 건데 그 친구가 진짜 나한테 막 온갖 욕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 진짜 막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진짜 밉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과거에 어떤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뭐 상처를 받았거나 힘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방어를 하려는 방어 기제가 막 작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치면 자기를 너무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싫어해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딱한 친구다라는 나름의 사연을 알게 되면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면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정말 급해서 이렇게 실수로 친 건데 그게 그 친구에게는 공격으로 받아질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고 좀 오해를 풀면서 걔와의 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얘가 진짜 막 거친 영혼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나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문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한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깊이가 있게 폭넓게 이해하거나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작품을 시대적 배경과 연결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다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떤 특정한 작품은 이 시대야 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싶으면 다 수능에 보면 보기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정보를 주고 낼 거기 때문에 막 그걸 달달 외우고 무조건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를 작품에 1대1로 대응시켜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소 위험하거나 굉장히 그게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학의 흐름이 어떠하고 그런 줄기에서 이런 류의 작품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작품을 좀 더 깊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있어요.
그 수능에서 보기 박스에 주면서 시대적인 것과 연결해서 해석하게 할 경우 수능의 그 상황에서 오 이런 거구나 하고 막 보기를 통해서 그 순간 공부해서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알아둔 상태로 작품을 봤을 때 훨씬 빠른 시간에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면도 있고요. 혼자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할 때도 나름대로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시대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설명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막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정말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국어 공부에서 잡혀 있는 게 아니라면 선생님과 함께 방학 시기는 이렇게 시대가 낳은 문학이 어떤 건지 그 특징과 작품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낳은 문학이라고 하는 강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각 시대별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흐름상의 어떤 특징을 좀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니까 벌써 노잼의 냄새가 나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좀 탄탄하게 갖고 있어야 그걸 두루두루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가장 먼저 볼 게 개화기에서 1910년대 문학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첫 시간에는 그러면 개화기의 어떤 특징, 1910년의 문학의 어떤 특징을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수업 영상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첫 번째 이론 강좌의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을 배우게 될 거다 하고 소개를 해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학에 대해서, 문학사에 대해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 최대한 그 작품을 이해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구나,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려있는 거죠. 정답이 일단은 이것이 정답이야, 꼭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시대적 특징을 한번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작품을 설명할 때 본인이 많이 조금 생각을 해봤었으면 이건 맞구나, 틀리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도 좀 수업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실전 감각을 나름대로 키우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1단계는 이론 설명, 두 번째는 작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설명,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 세 번째 과정은 작품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평가 문제,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학사에 맞는 어떤 연결되는 작품들은 시 하나, 소설 하나 이렇게 2개씩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론 설명을 하고 작품 설명을 시, 소설 하나씩 할 거니까 적어도 한 시기별로 3개 정도의 강좌는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계획으로는 꾸준히 잘 올려서 여러분들이 고3 들어가기 전에 쭉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선생님의 아가들이 등원을 안 하고 집에서 선생님의 등에 매달리고 이러면서 선생님은 항상 갈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데 하는 만큼 할 거고요. 수업 자료의 경우는 선생님의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선생님이 이제 교사 계정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던 거라서 3월부터는 아마 이용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이게 강좌가 계속 미뤄지게 되면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3, 4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클래스룸을 이용하지 못할 테니까 그냥 꾸준히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결심을 하고 내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